진짜요? 아니 이게 회사 이름에 에디슨이 들어간 데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에 미국에 들다가 아주 전기차 회사로 각광을 받고 예. 막 크기 시작할 때죠. 그때 저는 전기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게 됐고 이왕 인수해서 한다면 테슬라를 넘어서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봐야겠다. 네. 테슬라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었고 전기하면 최고의 발명가. 그렇죠. 그래서 10년 이내에 테슬라를 추월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원래 PD님이셨대요. PD님으로 일을 하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13년. 13년 정도. 85년에 85 KBS 년이요? 11기로 입사했죠. 비바 청춘이 연출을 하신 첫 작품이세요? 입봉을 했죠. 전 연말결선 제가 나갔었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我都会是为记人，我最喜欢，我都记人。来，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네, 뭐 91년에 SBS 개국을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프로 다 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알을 처음 보게 된 게 땅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네, 맞아요, 봤다 맞아요. 뭐 이래가지고 그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며칠에 걸쳐 땅굴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땅굴 심도는 21m. 바로 그 지점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돌가루가 없어지더니 비트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 현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외국인이 사람 몸에 손으로 그것도. 암을 꺼내는 거. 네. 그걸 어린 나이 보고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그 필리핀 사람인데 맞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동물의 무슨 동물 네. 내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 쇼를 하는 건데 퍼포먼스인데 저도 그런데 관심이 좀 있어서 뭐 초능력의 실체라든지 불가사의 세계 차력, 뭐 안수기도의 실체 정말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이템을 찾아서 깊이 취재를 해봤는데 폴켄스타인 부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텔레파시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그 일련 번호를 맞춰봐라. 할인 상태에서 직접 보듯이 넣은 겁니다. 맞췄어요? 폴켄스타인 부부는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도 뭐든지 투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bills that I was working with That he hasn't seen. before one that I haven't seen. Look at the serial number, please. Are you looking? You have your glasses. Look at them. Start with the letter B. Yes. 55. Is there a 30? Is there an 8? A 0, a 4, 1, a letter at the end? Is that letter a B? Okay. Is that right? All right. Good. 아니 지갑에 나온 달러를 어떻게 일련 번호를. Face. So you would see that there was a big hole.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시청률도 찍으셨던 그 편이 있다고요. 43.8%. 43.8%. 와. 내가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는데 무속과 초능력이라는 표현을 할 때 작두를 타서 신내림을 받고 신이 오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올라가고 뭐 그러면 한 200kg 정도 되는 재단을 저울 만드는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굿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나 들어요. 방송국에서 누가 500만 원 주겠어요. 겨우 250만 원 특별 진행비로 타가지고 그래 있어요. 할인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든 찍는데. 근데 하여튼 작두를 가는데 작두를 날카롭게 되라고 돈을 그 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가짜가 아니구나. 야, 근데 이게 찍으면서도 진짜 예리한 작두 날 위로 무당은 단번에 올라섰습니다. 이윽고 작두 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작두를 딛고선 발에 계속적으로 체중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였습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저울이 자동으로 이렇게 무게가 네. 기록이 측정이 되다가 한 30분 지났는데 갑자기 딱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일직선으로. 무게가 없다라는 거죠. 좋냐? 그러니까 우리 뭐 너는 나라 각국에다 오늘 헌혈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봐라, 신이 노했다. 노했다. 당신들 막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맨이 카메라 들고 도망을 막. 장선 카메라는 두고 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 아무리 과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잘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게 아마도 순간정전이었을 것이다. 저울 전문가들은 저울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된 바로 그 상태에서 무녀가 작두 위에 올라가 춤을 췄기 때문에 저울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 진짜 씀짓했어요, 나는. 뭐 많은 화제가 됐던 그 편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사표를 내신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가 제가 39이었어요. 이제 그때가 97년. IMF. 예, 이제 선배들이 너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데 이게 실패할 이제 수도 있잖아요. 막상 나와가지고 돈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 없죠. 또 내가 좀 구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놓은 돈도 있었는데 이것도 뭐 IMF다 보니까 다들 그 회사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가 그러지 말고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 제작을 한 하려고 건데 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황상 더 안 좋아지는 이게 상황이네. 정말 운명의 장난. 방송 3사에 다 방송 납품하고 뭐 드라마, 어떤 방송들을 좀 제작해서 납품했어요? 뭐 TV 특종 놀라운 세상, 아, 호기심 천국. 오, 호기심 천국 리포터 저 했었잖아요. 실험맨으로 몇 번 나갔었죠. 예. 먹는 기쁨으로 산다. 신인 개그맨 조세호. 시작했습니다. 시작. 우리 곰바우. 지금 우세호. 곰바우의 승리입니다. 내 곰바우. 그런 유의 프로그램들 기획을 우리 회사가 잘했어요. 이를테면 데이비드 커퍼필드 마술, 맞아요. 그걸 분석하는 걸 이제 해봤죠. 아, 약간 그 알과 연결이 되네. 어떻게 보면 외주 제작 사업으로 승승장구를 또 하신 거네요. 첫 해에 뭐 한 12억, 둘째 해에 뭐 40몇 억, 셋째 해에 75억, 뭐 넷째 해에 100억 넘게 막 승승장구하니까 구스닥 상장을 시켜보자. 그래서 한 2년을 준비해서 이제 상장이 다음 주면 되는 걸로 결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획사에서 방송국 PD한테 이 뇌물을 준 사건이 대대적으로 막 조사를 하게 되면서 기획사하고 제작사는 다른데 심사위원들은 통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더 보고 하자. 이때야말로 정말 사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1년 더 있다 그러면 상장을 하시면 되지 왜 또 거길 또 그만두신? 막 그거 또 1년 프로그램이라는 게 기획을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방송을 하다가 시청률 잘 안 나오면 그냥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맨날 을이 돼서 살아야 돼. 을이 되는 세상을 좀 없애고 싶더라고. 대학 동창놈이 폐기물 소각로 회사 대표가 됐는데 그 폐기물 사업을 해보라고 하더라고. 에비타 마진이 막 50% 되더래요.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걸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그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3, 4년 만에 내가 한 480 정도 그렇게 받고 팔고 480. 3년 만에 그 삼업 폐기물 회사를 480원 받고 파셨다고요? 제대로 키워가지고 매각을 했지. 청주, 세종, 또 경주 이런 데서 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자산운용회사에서 투자 들어왔어요. 예. 이거 5년 내로 2조, 3조 되는 회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들면 됩니다. 근데 난 전기차 사업을 그때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138억에 매각을 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또 회사를 2년 만에 1138억에. 세금만 240억 냈어요. 야, 이거 세금까지 정확하게 당했어. 무지하게 부자시네. 2017년에 PD님 중에 제일 부자 아닙니까 지금? 내가 1138억에 판 회사가 한 2달 전에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 회사에 8,700억에 팔렸어요.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꽤 많은 돈이 꽤가 아니죠. 아니 근데 저 잠깐 드는 생각이 저는 지금 400억에 지금 1,000억 들어왔으면 지금 그냥 편안하게 일단 뭐 건물 한 몇 개 좀 알아보시고 뭐 쇼핑도 좀 하고, 예.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뭐 여행가 사실 어쩌면 그랬어야 맞을지도 모르죠. 정말 편안하게 뭐 골프나 치고
그러니까. 뭐 유람선이나 타고 세계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크루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시는 이유, 이 전 재산을 또 여기다 넣으신 거잖아요. 그때 불행히도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2030년 되면 모든 내연기관 차는 사라지고 전기차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비를 그 시절만 해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던 회사가 중국에 팔려갔죠. 그래서 계속 그 회사를 다시 사와야 된다. 10개월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그럴지 고민을 말지. 하셨구나. 네. 나 혼자 유유자적 사는 게 좋을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나 뭔가를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죽는 게 좋을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신기술에 투자를 해주고 뭔가 그런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큰맘 먹고 내 전 재산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조하겠다는 생각으로 전기차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내가 첫 해보다는 두 번째 해에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적자 폭도 커지고 그럴 때는 두렵더라고요. 내가 감당 못하는 일을 도전했나? 흑자 부도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좀 허덕이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 근데 저는 가족분들이 그러니까요. 좀 말리시지 반대하셨을 것 어떠셨습니까? 반대 많이 했죠. 또 요즘도 회사에 뭐 걸핏하면 몇십억씩 갖다 주면서 왜 우리 집에는 맨날 금검 전략해라. 뭐 비싼 거 사지 마라 그러냐. 이렇게 불만이 많고. 저는 돈을 더 버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좀 일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진짜 제가 미력하지만 수압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요즘은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 창조자가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있어요. 미로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건너뛰어서 좋은 물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창조자 마인드로 일을 하려면 빠른 물고기가 돼야 돼요. 작년에 809억 매출의 흑자 원년 이뤘고 올해는 서울시 납품에서도 점유율 1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보람 느끼죠. 조셉이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많은 이력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본인 이력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도전적이었구나. 도전적이었구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기차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뭐 이력서가 꽉 찼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내 이력서에 추가하고 싶은 한 줄? 있습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품질 수준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인 전기차를 개발해서 우리나라를 빛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